당연히 원어민이 아닌데 실수를 했어요. 그거를 비난한다면 그 사람의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4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 같이 영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고 그거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당연히 그런 영향을 다 받았었고 영어 울렁증이 정말 심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다르게 바꾸면서 울렁증도 극복하고 영어도 잘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 부분 제가 알려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인풋만 계속 쌓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인풋을 계속 쌓다 보면 언젠가는 그냥 저절로 아웃풋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인풋을 많이 쌓다 보니 아웃풋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인풋을 정말 많이 쌓았는데도 결국 아웃풋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가기 전에 아침에 영어 수업도 듣고 영어 모임도 나가고 스터디도 하고 주말에는 영어 책으로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막상 실전에서 영어로 말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세상과 실제 영어를 말하는 세상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인풋 위주로만 공부를 할 경우에는 문장들도 많이 외우고 미드도 보고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왔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 내가 딱 말하고 싶은 그 한 문장이 뭔지 몰라서 떠오르지도 않고 또 자신 있게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여러분, 영어 문장 하나를 배워도 이거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실전에서 말할 거야. 아웃풋으로 반드시 써먹을 거야 라고 염두를 해두면서 외우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많이 오늘은 10문장 공부하자, 오늘은 몇 쪽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에 집중을 두는 거랑 이걸 내가 언젠간 써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습득을 하는 거는 완전히 결과치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오히려 인풋 한 문장 생겼을 때 그걸 바로 아웃풋에 써먹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영어가 빠르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는 딱 2개월 어학연수 갔었는데 오전에 내가 꼭 써볼 표현 이제 핸드폰 메모장에 10개 정도 항상 찾아서 적어놓고 또 친구랑 같이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10개 문장을 반드시 쓰는 연습을 했거든요. 오전의 인풋이 오후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준비한 문장을 바로 말해보면 그 말할 때 굉장히 재밌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원어민들이 이렇게 답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는데 실제 그런 답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그 문장을 전에 많이 말하다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배운 즉시 말했잖아요. 그런데 말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뇌는 이미 내가 그 문장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 문장을 말했을 땐 굉장히 쉽게 나오는 효과를 얻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인풋보다는 아웃풋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영어가 빠르게 는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이거 영어로 뭐지? 궁금한 거 있어도 바로바로 안 찾죠? 영어 초보자 때는 모르는 표현, 발음, 문법이 정말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정말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중에 찾아봐야지 라고 하면 그거를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영영 오지 않거든요. 이게 첫 번째, 아웃풋에 집중하는 습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네이버 사전, 유튜브나 구글, 또 뭐 케이크나 플리토 같은 어플도 좋고요. 또 요즘에는 챗GPT, 구글바드 같은 AI도 나왔잖아요. 영어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찾아보거나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이제 원어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거나 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표현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까지 기간을 두고 3번 정도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 익히는 게 아니라 까먹게 돼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제가 선생님과 공부하고 뒤돌아서면 자꾸 까먹어요. 이런 댓글 많이 봤는데요. 그거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 궁금할 때 다시 한번 찾아볼 때 그 약간 헷갈리고 예전에 이거 분명히 배웠는데 약간 아리까리한 그 상태에서 찾고 또 나중에 또 찾고 이러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점점점 잘하게 될수록 이렇게 찾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어떤 영어 표현을 내가 맨 처음에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가 다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냥 영어를 공부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표현이 나왔을 때 궁금하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바로 찾아보거나 물어보고, 그래서 언제 이거를 새롭게 배웠는지가 다 기억에 남아서 제가 예전에 미국인 친구에게 이 단어 우리 그 식당 갔을 때 너가 처음으로 말해서 내가 알게 되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너 말할 때 나 되게 조심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력이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표현 어떤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한 번 딱 배웠다고 계속 기억에 남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그게 외워지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 영화의 그 장면을 다시 가서 찾아봐요. 맞다, 이때 이런 표현 있었지, 이거 내가 까먹었었네 하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하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게 되고요. 이거는 나의 습관인 것 같아요. 궁금할 때 바로 궁금해하면서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찾아보기, 이런 습관을 가지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제발 영어할 때 나는 실수 절대 안 하고 완벽한 영어만 해야지 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한국분들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영어에서 특히 실수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아무래도 우리는 영어를 시험으로 접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해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점수가 깎이죠. 그리고 점수가 깎이면 등수에서 밀리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완벽해야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축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수를 해야지 내가 어떤 표현을 잘 모르는지 또 고쳐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실수의 경험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우는 표현은 여러 번 반복 안 해도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늘려면 실수를 더 많이 해보면 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쉽지가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극복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만 해도 영어할 때 실수하고 말고 이런 거 그렇게 개의치 않고요. 서로 누가 영어를 못했네, 실수했네 이런 거 별로 지적하지도 않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어하는 걸 보면 영어의 본질은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에 더 중점을 두고 이 말에 실수가 있었는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 실수를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말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지 집중하지 그 사람의 한국어 문법이 틀렸는지 아닌지 발음이 틀린 게 있는지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영어를 실수했을 때 그거를 비난한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수한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비난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물론 이게 업무상 굉장히 큰 문제라면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원어민이 아닌데 실수를 했어요. 상대가 영어를 잘한다면 그걸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해야지 그거를 비난한다면 그 사람의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실수하는 거에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많이 실수하고 또 영어 실력도 늘릴 수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영어할 때 제발 남의 영어랑 나의 영어를 비교하지 말아요. 이것도 정말 시험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쉽지가 않은데요. 영어 시험 정말 한 문제 틀렸을 때 대학이 달라질 수가 있고 취업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누가 더 잘하는지 아닌지 따지는 게 좀 굉장히 당연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영어에 노출된 정도가 다 다르고요. 왕초보도 스펙트럼이 정말 넓고 고수의 스펙트럼도 정말 넓다는 걸 저는 이 일을 계속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리고 원어민들의 영어도 심지어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 실력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앞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주눅 들고 영어할 때 항상 굉장히 떨리고 편안하지가 않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생각을 하나만 다르게 해도 금방 또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내가 영어를 공부할 때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열등감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진짜 비교는 남과 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와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영어를 좀 더 잘하네. 누구보다 못하는 것 같네. 이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전보다 얼마나 영어를 성장해가고 있는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이게 참 저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영어를 공부하면서 정말 본질에 집중하면서 실력을 키워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정말 많고 아직 어려워하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어쨌든 다 공부를 하면 본인의 레벨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잘하네, 마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하면서 다 같이 전보다 잘하게 되면 돼요. 약간의 생각의 전환으로 영어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나 압박감보다는 내가 점점 잘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영어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사고의 전환들, 제가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방법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써보세요. 네, 오늘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될 4가지 같이 알아봤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연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만 성인이 되어 영어 스피킹 리스닝을 잘하게 된 방법을 바탕으로 아주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코칭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